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연초에 3,300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피가 9월 말에는 2,134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35%까지 하락했었던 것인데요. 코리아에셋 증권에서는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원점 회귀는 한국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이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현상이 개선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에 따라서 분기별의 투자 분위기는 다를 것이고 고금리 시기에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지주사주를 추천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우리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줄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장 또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양대 지수 오름세와 소폭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로 시장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죠. 오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오늘장 코멘트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해석하기 나름, 대응하기 나름. 최태규 전문가 12월은 CS2023 관련주를 찾자. 신기수 전문가 별일 없는 시장.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석하기 나름, 대응하기 나름. 지금 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경계감과 관망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기대 심리도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다양하기도 하고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그렇고 어제는 이제 중국이 새로운 그런 또 충격이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오후 되니까 그 충격을 해석을 되게 좋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어제 의외로 저는 어제 좀 밀리고 그냥 잘해야 보합까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좀 상승도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좀 악재처럼 보인 것들이 시장 상황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게 푸는 걸로 해제를 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감이 이제 가니까 또 투심이 이렇게 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섣불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적인 대응을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도 또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좀 보고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주식은 항상 대응이라는 명언처럼 격언처럼 대응하기 나름인 시장 같습니다. 이번에도 파월의 입을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주목을 하는 그런 시장이 이번 주가 되는데 오늘 새벽,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내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숨은 의도가 뭔지 또 말을 끊어서 좀 해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거는 나중에 속도 조절을 내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상을 하는 거니까 내일 어떻게 말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또 대응하기 나름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불확실성 이건 이제 유의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예전에 천안문 사태라든가 홍콩 시위하는 걸 보고 나서 좀 강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장중에 속보가 좀 돌면서 시장에 좀 올랐던 게 3시에 중국에서 좋은 내용을 발표한다 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바뀐 건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원칙은 또 고수하는 또 공산당 특유의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봉쇄 완화를 하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기대감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적 변동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섣불리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 이슈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기대감이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이슈가 긍정적이라면 무엇이 움직일지, 뭐 일단은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한한령 해제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국 관련 이슈에 계속 좀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디어 콘텐츠에 이어서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인 것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고 조정을 아마 거칠 겁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 연우라든가 뭐 컬러레이, 이츠한불, 또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예기획사, 뭐 매니지먼트 회사들 이렇게 하이브나 SM까지 이게 좀 시세가 어제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늘, 내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전에 이제 제가 애플카 관련해서 TFT 뭐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또 시간외에서 LG전자나 뭐 현우산업이나 대성파인텍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만약 갖고 계셨던 게 있다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고 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애플페이나 애플카 관련은 이제 끝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음 거는 애플의 XR 기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애플페이나 애플카 그리고 애플 XR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들은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로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현우산업, 대성파인텍, 뭐 대원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LG이노텍 그리고 덱스터, 나무가, 스코넥, 코세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조정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타임을 한번 노려서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가 잠깐 시장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손절은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뭐 손절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 하다가 손절을 줄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수익으로 가는 거니까 모든 것을 경험이라 생각하고 겁을 안 내셔도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모든 경험이 자산,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과 지루함을 모두 견뎌내는 게 투자자의 숙명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30일 발언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매파적 발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한 수준의 기존에 내놨었던 매파적 발언이라면 시장은 소화해 나갈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오늘 30일 오늘 밤에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통화재정정책 허친스 센터에서 바로 연설이 있는데요.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또 최종 금리, 또 주택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에서도 뭐 부동산 때문에 뭐 이야기들이 많고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의외로 일본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8개월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눈에 띄고 있어서요.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시장에서의 또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은 의외로 좋네요.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질지 단기 관심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애플카, 애플페이는 이미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애플 XR 기기에 대한 이슈를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산타랠리이기도 하지만 또 아래쪽으로의 변동성 가능성 내년 상반기에 있을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침체 시스템 위기 없이 지나갈 것이다. 초록불.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이번 경기 침체에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하면은 좀 전이될 수 있는 또 경제나 주식시장에 파급될 수 있는 어떤 이슈 발생 가능성 이야기인데요. 지금 최태규 전문가가 빨간불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시점의 문제이지 리스크는 분명히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금리가 그 이전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세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저금리에서 너무 많은 부채들이 늘어났어요. 거기다 금리를 올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데미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결국 그 최종 금리가 어디고 거기서 동결된 다음에 얼마만큼 이루어진 다음에 폭락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의 경제, 미국의 소비 이러한 것들만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원래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지만 주변에서 너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스텝 살짝 올릴 거예요. 그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올리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게 보여지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럼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게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좀 빠르게 올 거야. 그게 좀 후퇴하면서 좀 늦게 올 거야. 오기는 오는데 좀 늦게 오니까 그 안에서는 또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향후 크게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건 아주 짧게 한 달 안에 모든 게 저점 나오고 반등 쪽으로 방향 잡고 가기 때문에 잠깐만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저는 향후 금융위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다라는데 200% 동의합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까요? 어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한 부분이 많아요.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CS 이해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펀딩 들어가면서 좀 무마되는 분위기는 있지만 언제든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결국 그러한 우리나라 어느 은행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CS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봤을 때 그런 애들도 무너질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봄까지 그 기업보험 아니면은 PF 아니면 회사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만기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작은 것 같은데 저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잘못될 거야라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기업 쪽에서 흔들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도미노의 문제가 연결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바로 몇 달 전이었죠. 최근 들어서는 관련한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영국 쪽에서 연기금 쪽의 손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레고 사태 이후에 또 자금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정부 정책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걸로는 또 은행 대출 여력을 8조 5천억 원으로 늘렸다. 채권 안정펀드 5조 원 더 투입한다. 등에 대한 또 정부의 보완 정책들, 추가적인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보신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시스템 리스크라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채권, 제일 중요한 게 채권의 이제 부실화 부분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기지론 사태 겪으면서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올랐죠, 이번에. 예, 이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완충 장치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될 만한 그 경계선 부분에서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장치 부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뭐 경착륙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는 오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대가 사상 최고가에서 900포인트가량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신규 자금 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주변 분들께서 좀 질문하시면 주식 한번 좀 퍼 담아보고 싶은 시기 지금으로 잡아도 되냐 이런 질문하시면 해도 된다 이런 답변 주실 것 같아요. 초록불이시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끈기가 있다면 지금 되게 싸다. 예, 싸고 좋은 종목들이 대신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거는 꽤 많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근데 대부분 나는 투자할 거야 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다 트레이딩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개인 그 성향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초록불을 누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충격들은 한 번씩 다 겪어본 거잖아요. 2135던 또는 미국 그 금리 인상하면서 다 겪어보고 다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폭락하는 대로 떨어져도 오히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투자자들은 기회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산재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산재한 그 불안 요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지면은 정지가 되겠죠, 시스템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만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도 나오고 대비는 다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자들께 말씀 또 드리지만 오늘 그런 게 겁난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30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이슈가 지금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보시면 초록불, 별 영향력 없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입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3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호재,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라고 봐야 될까요? 초록불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고 최태규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짧게 의견 주시죠. 그냥 큰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최태규 전문가 12월은 CES 2023 관련주를 찾자인데요. 최근에 존 디어 그 CEO가 CES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내용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내용 예상되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CES 2023에 대해서 좀 많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결국 12월 달에 결국 이쪽에서의 종목 움직임이 일정 부분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같으면 한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의 많은 업종, 많은 섹터, 많은 종목에서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지금은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종목을 찾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신제품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로봇 아니면 메타버스, UAM, 드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포커싱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이 메타버스 이러한 섹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 좀 공부하면서 미래의 10년을 봤을 때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재미나는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보면서 왜 10년을 봐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차트 보시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예요. 1990년도엔 시총 1위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포항제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은행이었어요. 그다가 대우, 현대차, 대우 없어졌죠. 이 시총 상위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1위에 딱 올라가고 이제 휴대폰 이러한 것들이 뻥뻥뻥 치면서 SK텔레콤 아니면 한국통신공사, KT 이런 애들이 2, 3위 딱 잡고 한국전력, 포항제철, 그다음에 은행이 좀 뒤로 밀리고 담배인상공사, KTNG가 10위에 들어섰어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있다 봤더니 역시 삼성전자 그대로 있고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 중공업 이런 쪽의 자동차 이런 애들이 좀 부각되는 게 이제 2010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2020년 들어선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5위, 6위가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제 제약바이오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게 이제 2020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는, 역시 플랫폼 이런 애들이 2020년도에 좀 주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22년도에 와가지고는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LG 화학, 삼성 SK, 2차 전지 쪽, 이런 쪽 움직임도 이제 제대로 부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2030년 됐을 때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이쪽이 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2030년 아니면 2040년에는 결국 이들이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장 잘 보면은 우리 빅테크 많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 그들의 성장성,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더 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결돼야 돼.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뭘까? 우리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메타버스가 결국 가상세계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만드는 어떤 컨텐츠, 그것을 가상화폐하고 연결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닐 스티븐슨 1992년도 소설이었어요. 스노우 크래시. 여기서 처음 언급됐고 이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부각된 건 2020년도 엔비디아 CEO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붐붐붐붐 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시발점은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화를 하는데 같이 음악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고 근데 좀 카메라도 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인터넷도 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결국 이 하나로 여러 가지를 같이 구현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시발이라고 보고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되는 게 결국 게임,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클 거라고 봐요. 결국 2D, 3D, 아바타 이러한 것들 게임을 통해서 이 다양한 생산성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방 산업으로도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느냐. 그게 결국은 미래 주도 산업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많아요. 많은데 일단 오늘은 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애플 XR 관련주. 여기에는 결국 애플 하게 되면 LG노텍, LG디스플레이 거기에 조금 더 높으면 이제 삼성전기, 더구전자, 덕산네오룩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XR 관련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VR 관련주하면 또 여기다 좀 삼성을 넣어가지고 뭐 코세스, 스코넥, 에스코넥, QSI 뭐 이러한 종목군들 또 메타버스 순수하게 메타버스만 보면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넥스터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튼 이런 종목들 보면은 허접한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 메타버스가 어찌 보면 이제 시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쪽으로 누가 더 발전해 나가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지금은 좀 헐레헐레하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진짜 그쪽으로 잘 구현해서 미래를 선도할지는 앞으로 5년, 6년 그 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10년 단위로 기업들의 변화를 봤더니
변화되는 게 분명히 보여지지요. 결국 2000년대 초반에는 다 은행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은행들 없어지거나 통합하거나 이러면서 지금은 시총상이 완전 저 뒤로 물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예, 결국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도체 계속 이어갈 것이고 제약바이오 이어가고 2차 전지 이어가는데 거기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빅테크, 새로운 빅테크가 아니면 기존의 빅테크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내년도 CES 전망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부터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내년도 CES 2023 가운데 주요 기술로 꼽아주신 로봇, 메타버스, UAM, 자율주행 이 가운데서 과연 연말 연초 장세 어떤 것들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을 묶어보고요.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노란불, UAM 드론을 묶어서 빨간불 주시죠. 연말 연초의 테마장에서 주도력이 강할 쪽으로 예상해 주시는 섹터를 꼽아주시죠. 초록불은 로봇과 자율주행, 노란불은 메타버스, 빨간불은 UAM 드론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신 거죠? 저 노란불. 예. 네. 최태규 전문가가 초록불이고요.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 또 신기수 전문가가 노란불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록불 주신 최태규 전문가님, 네. 로봇과 자율주행을 꼽아주셨어요. 메타버스를 설명해 주시고 로봇 자율주행 꼽아주셨는데요. 메타버스는 좀 미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자율주행 이런 애들이 조금 어찌 보면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핫했다가 조금 뒤돌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적인 트레이딩 차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로봇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의 미래 산업은 결국 이 로봇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더 발전돼 나간다는 데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결국 이 2차 전지 예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가는 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은 오히려 조금 빠르게 봤을 때 로봇과 자율주행,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로봇 쪽에서는 뭐 작은 종목들 많이 있지만 로보티즈 일단 LG가 뒤에 있으니까 얘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28,800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21평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아마 횡보를 한 1, 2주 하게 되면 이 세스와 연계돼 가지고 로봇 움직임에 있어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2030 세대 분들도 척추나 목이 안 좋다는 기사가 많죠.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가까워졌는데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 가격이잖아요. 컴퓨터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로봇 같은 새로운 또 디바이스 그리고 XR 기기까지 이런 디바이스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는 관점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주목해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메타버스 의견이신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이제 꼭 메타버스가 뭐 독주해서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네 가지 부분은 제가 계속해가지고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UAM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자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순환매가 도는 형태로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단지 로봇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많이 좀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비해서 메타버스는 조금 덜 갔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들긴 했는데, 네 가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돌면서 12월 달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주요 섹터 잘 꼽아주셨다는 의견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면서 로봇, 메타버스, UAM, 자율주행 모두 중요하지만 키 맞추기 관점에서 메타버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도 두 선생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일단 메타버스 쪽을 먼저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애플 XR 기기 또는 그 메타에서도 이제 또 XR 기기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말과 연초에 좀 CES, CES에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먼저 주신 것처럼 로봇이나 자율주행, UAM 다 돌아가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같이 동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멘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주가 2020년 시초가 부근까지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시세를 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카카오는 6배, 2020년 시초가보다 6배 상승한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주가 되돌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컨텐츠의 가치, 웹툰의 가치뿐만 아니라 네이버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또 사우디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가상 공간, 그 사이에 현실 공간을 가상에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자, 콘텐츠주, 또 이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네이버 사겠다, 초록불, 카카오 사겠다, 빨간불 주시죠? 중장기적인 관점,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시면 네이버는 초록불, 카카오는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최태규 전문가 노란불, 신상훈 전문가 초록불,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무슨 불이시죠? 네, 초록불입니다. 네, 네이버 2표, 최태규 전문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얘네들 고점에서 보면 네이버가 64%, 오늘 기준으로 지금 카카오가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애들은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강하게 V자 반등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진짜 매력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둘 다 보시면은 61일 평선 밑에서 저거 치고 가야 돼. 이 과정만 제가 봤을 때 2달 걸려요. 2달 걸리고 잘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한다면 어느 종목이든지 매수해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종목으로 수익률 내는 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긴 관점에 투자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승부를 가려주신다면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최태규 전문가는 뭘 선택하실까요? 전 네이버가 낫죠. 네이버 3표 나왔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별일 없는 시장.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있죠, 전문가님?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별일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는 됐는데,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비 빠졌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 근데 이건 예상이 이제 됐던 부분들이죠. 또 컨퍼런스 보드 11월 설립자 신뢰 지수도 7월 이후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100.2까지 내려왔으니까 100 이하면은 이제 경기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되면은 요거 빠지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상당히 좀 꺾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홍보에 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이버몬데이 매출 발표됐는데 역대 최대치가 경신됐습니다. 근데 이게 팔린 개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물건값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전망들을 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살아있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국 이런 요즘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고 물가는 이제 하락 중이다. 단지 이제 연준이 바라는 정도의 속도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고 또 연준이 바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락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은 틀림이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점은 찍고 하락 중이라면은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의 이슈들이 이제 많이 떴는데 사실 어제 시위하면서 중국 쪽에서 완화할 걸로 다들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화장품도 좋고 다들 좋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은 정책 변화 없는 거죠. 정책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책은 잘 되어 있었는데 지방 공무원들이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하드하게 집행을 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 자체에 굉장히 좀 이제 손실이 좀 가기 때문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애플 공장 있는 쪽에서 봉쇄를 좀 완화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지방 정부 차원이죠. 실제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봉쇄 완화도 없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해가지고
변화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보면은 좀 이제 거품이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시위가 좀 격화되면은 오히려 봉쇄 완화 쪽보다는 강경 대응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는 건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죠. 경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이렇게 주제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걸로도 시장이 뭐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시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치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크게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멘션 피크 말씀을 제가 드렸죠. 더 이상 어떤 강한 얘기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단지 이제 최종 금리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숫자를 들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시장에서 크게 영향 없을 걸로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오늘 이제 월봉 마감이 되죠. 근데 코스피가 오늘 월봉 마감이 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5개월 이평선을 16개월 만에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나온 바닥이 이제는 중기 바닥이라고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만한 하나의 신호들이 좀 되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이제 5개월선 같은 것도 이평선 한 번씩 타게 되면은 그러면 빠지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크죠.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 여러 가지 것들, PCE 고용지표 다들 있고, 다음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시위가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죠.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계속해가지고 저는 단기 관망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관망 확인한 이후의 대응 가운데서 중요한 변수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PCE 가격지수, 고용지표, 중국의 정책 방향성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아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단을 제한할지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대를 내놓고 있는데 조만간 1%대로 낮추지 않겠냐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세는 1%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치가 됩니다. 이미 올해 OECD 평균을 밑돌았고요. 2년 연속에 OECD 평균 이하의 경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7% 역성장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내년도 이런 부진한 경제 성장률, 탈중국의 여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부진한 경제 성장률이 지수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죠. 상단을 더 열어두실 분은 초록불을 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빨간불의 의견 주셨는데요. GDP에 대해서 요즘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시장 전체가 금리 민감도가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FOMC 때, 12월 FOMC 때 0.5% 인상하고 난 이후에는, 0.5% 이하라면은, 한번 산타랠리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마지막 당분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슈팅이 아마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민감도 부분에서 경기나 실적에 대한 민감도로 시장 전체에 초점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GDP 같은 것들, 또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고요. 특히 그게 감사보고서 제출되는 3월 달까지는 엄청나게 시장에 큰 비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GDP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을 아마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거고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이번에 뭐 연말까지 2,550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거의 2,600 이상으로 다시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경기 GDP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수치들이 좋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장을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 또 바닥 가능성,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미래 기술 등등 알아봤는데요. 추천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좋았던 어제 시장에 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해준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재건과 인프라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특히 신상훈 전문가의 추천주죠. 이 태경 BK 3거래일째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추천하신 대로 무려 7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 중인 종목이죠. 대창단조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요. 이에 따라서 윤겸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아모센스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토마토 티켓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첫 번째 티켓 윤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보안 관련주 안랩인데요. 이 안랩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추세 전환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3,200원,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71,50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은 최태규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첨단 원자 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죠. 파크 시스템즈인데요. 이 파크 시스템즈는 높은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3분기 실적은 물론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매수가는 10만 8,600원,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1만 9,600원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19장으로 단독 선두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또 오늘 티켓 1장을 추가하신 윤겸 전문가님 티켓 15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십니다. 3위 신기수 전문가님은 티켓 11장 달리고 계시고요. 또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티켓 1장 추가하셨죠? 티켓 6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티켓이 보안과 현미경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의 10월 17일 안랩 수익률이 13% 고점 기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랩에 대해서 목표 주가 도달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추천 드릴 때 이제 안랩이 사실은 이제 거의 저점 바닥은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진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10월 이제 중순이었는데 바닥 거의 6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이제 바닥 찍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한다. 그런 부분 이슈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제 움직임, 활동 모습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 지표를 봐도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하는 상황에 있었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전년 동기비해서 한 8.7%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랩이라는 종목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묵직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바닥 찍고 목표가 한 10% 정도 이상 달성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주 중기적으로 한 10만 원까지는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주가의 또 이 브랜드의 이름에 걸맞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10만 원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현금 비중이 뭐 여유 있으시면 10만 원까지 좀 들고 가시고 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차익 실현해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갈아타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중기적으로 한 10만 원까지 보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바닥 공략 잘 해주셨고요. 중기 목표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태규 전문가의 파크 시스템즈.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달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파크 시스템스는 상승한 이후에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주셨고 다시 계단식으로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10% 나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런 종목은 더 보유해야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이 박스 흐름을 어제 뚫고 오늘 추가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이전의 고점 이 자리를 횡보하면서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계속했죠.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그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애들은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큰형님도 어때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온다라는 건 더 가겠다라는 거죠. 뭐 얘 같은 경우 여기 정배열 초입이 뭐 한 9월 말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차 상승이니까 2차 상승 더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EUV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장에 마무리할 세 가지 추천주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해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선진뷰티사이언스, 최태규 전문가 한일, 현대시멘트, 신기수 전문가 서진시스템인데요. 화장품, 시멘트, 5G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장비 확인해 볼게요. 서진시스템, 신기수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예, 그 서진 시스템은 이제 5G 이제 통신 장비도 있고, 또 뭐 반도체 관련된 부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ESS 쪽도 이제 뭐 출발을 했습니다. 3분기 때 일단 실적이 분기 최대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83%가 늘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 부품 쪽이 뭔가 좀 잘 되고 있거나 알 수가 있고, 반도체 쪽이 또 122%나 늘었어요. 이쪽 잘 되고 있고, ESS 쪽은 지금 출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16%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 쪽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에릭슨양으로 공급이 지금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도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서 화성 사업장에 지금 매출이 지금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ESS 부품도 지금 신성장 동력인데 이거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전년비에 매출 109%, 2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67%를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 얘기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지금 계속 빠져서 아직까지도 안 올라갔죠. 이제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타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한 번은 돌파한다 정고점을 19,000원 드리고요. 선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뭐 저점 부근입니다. 14,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시스템 실적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멘트주 보겠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오면서 시멘트주 관심 가져도 괜찮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한일, 현대 시멘트 알아볼까요? 네. 우리 주식할 때 항상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류대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악재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럼 주가 위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한번 월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지금 위치가 완전 대바닥 자리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는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61평선 올라 딱 탔어요. 여기는 이제 힘이 응축되는 구간인데 다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더 간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야. 그럼 그 대안이 뭘까요?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럼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뭐 건설 중소형주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조금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가 매수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요 23,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고 손절가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주택시장에 대한 여러 우려가 많은데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 가능한 61선 회복한 종목 한일현대시멘트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 알아볼게요. 선진뷰티사이언스인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화장품 원료와 이제 화장품 제조, 이제 판매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뭐 작은 기업입니다. 시총도 아직 한 8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작은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제2공장을 몇 년 전에 완공을 하면서 그 FDA로부터 무결점을 든 걸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제외하고는 소재 공장에서는 아마 아시아에서 첫 번째 FDA 승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이력들도 있고, 또 3분기에 특성상 이 화장품주들이 3분기가 좀 매출이 안 좋은데, 이 회사는 3분기에 의외로 선방을 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그 매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 영향과 상관없이 이게 재료다 보니까 또 그런 좋은 실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부터 이 OEM, ODM 생산을 해서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이제 곧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거래량이 이제 좀 동반돼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전에 이미 바닥에서 큰 거래, 유동주식 수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큰 거래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또 그 윗꼬리를 잡고 이렇게 레벨을 살살 올려오면서 이번에 이슈와 함께 같이 연결돼서 시세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위에 이제 장기 평선 곧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 보합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진입 가능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밑으로 받쳐놓고 대응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설정하고 목표가를 7,700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ODM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시총 800억 원가량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일정 있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4시에 있으시죠? 네, 유튜브하고 같이 하는 공개 방송합니다. 지금 시장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수익 내기 딱 좋은 장인데 어떻게 종목 잡아야 될지 그러한 부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시 30분에는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네, 항상 이제 뭐 장 마감하고 오늘 살펴볼 차트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까 뭐 3분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별 변화 없네요. 오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